뒤로. 자, 음, 자, 여러분, 제가 인체 모델이란 거를 제가 이제 살짝 보여줬는데요. 이제 보여줬는데, 인체 모델이란 거를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보여줬고, 이게 사람에 대한 인체 모델로 정전기를 모델링 할 때 쓰는, 등가 모델입니다. 이퀴버런스 서킷인데, 어, 여기 차지양에 따라서 전압이 다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다 그랬을 때, 회로적으로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전자회로 있잖아요, 전자회로. 전자회로를 뜯어보면 디지털 회로하고 아날로그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도가 뜯어보면 모양이 틀립니다. 다 똑같아 보이죠, 그죠? 선이 막 연결돼 있고 그렇게 있잖아요. 돼 있는데,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PCB 기판이 되어 있으면, 아날로그 회로는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지털 회로는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노이지한 회로는 이렇게 해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아날로그 회로하고 디지털 회로의 차이점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뭐가 보입니까? 아날로그는 뚫려 있고 디지털은 막혀 있고. 예. 자, 여러분 보면 정확하거든요, 지금. 뭐냐면 아날로그 회로는 보니까 요 한 점으로 출발해서 이쪽 가는데 희한하게 루프가 없죠? 루프가 없죠, 루프가. 그러니까 루프가 없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루프를 만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하면 이 루프를 만들었을 때 나중에 그 패러데이 법칙, 여러분 일반 물리 때도 배웠을 겁니다. 이게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 전압이 생기는 거. 그래서 해보면 아날로그 회로라는 것 자체가 아날로그 전압을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센서라든지 전압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게 1.1mV냐, 1.05mV냐 이렇게 중요한데 이 장치 여러분 보면 아두이노나 이런 거 만든다 그랬을 때 PCB 기판이 있으면 여러분 다 컴퓨터 익숙하기 때문에 다 거의 디지털인데 디지털 회로는 0V, 5V, 0V, 3.3V 이렇게 0과 1 로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노이즈에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날로그 회로는 전압 자체가 신호기 때문에 조금만 밖에서 들어오면 그게 다 왜곡된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회로에서는 루프를 만들면 외부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여기 전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전압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루프를 안 만들려고 예를 쓴 게 아날로그 회로입니다. 그래서 같은 전자회로가 전기회로가 있는데 누가 만들면 작동하고 누가 만들면 노이즈가 많아서 못 쓰고 그런 노하우가 바로 이 전자기학에서 이 속에, 전기장을 자기는 어떻게 분포할 것이냐, 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전류가 많이 흐르고 있다. 그럼 여기는 자기장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전압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사실 전기장이 걸려 있고, 이런 것들이 이, PCB 기판에 잔뜩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이즈한 회로가 따로 있는 이유는 거리를 멀리 띄워서 이 둘 사이에 커플링을 낮춰주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전자기학에서 우리 얘기하는 인덕턴스, 자기장 플럭스를 최대한 전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럭스가 전달된다는 얘기는 그런 장이 전달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 서킷을 따로 뽑아서 거기서 만들어진 일렉트릭 필드, 마그넷 필드는 바로 회로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실제 전자기학 얘기할 때 이런 회로 구성을 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개념으로 우리가 쓴다라는 걸로 제가 얘기를 하고요. 바깥에 보면 이런 식으로 주파수에 따라서 돼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전화에 의해서 이제 전화가 연속적으로 분포하건, 다음에, 디스크리트하게 분포하건, 이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포텐셜, 까지도 계산할 수 있었거든요. 있었고, 그래서 에너지라 그랬을 때, 에너지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게 돼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차지가 이제 Q1이 있습니다. Q1, Q2, Q3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딱 봤을 때 Q1, Q2, Q3가 있죠?
그죠? 자, 현재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Q1과 Q2, Q3를 이 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처음에 Q1을 갖다 놓을 때는 주변에 Q 사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전기장이 없죠. 자기 자신이 그냥 그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Q1을 딱 세팅해 놓은 다음에 Q2를 가져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Q1이 있는 상태에서 Q2를 무한대에서 올려서 옮겨왔거든요. 옮겨왔을 때는 Q1이 있으니까 이 Q1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이 있죠. 전기장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일을 해야 되죠. 그죠? 일을 해야 되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0이었고 Q1을 갖다 놓을 때는 외부 전기장이 없었으니까 힘을 할 때 전기장에 관한 일은 일렉트리스타틱 포텐셜은 없는데요. 여기에 P2, 요 Q2를 옮겨올 때는 P1에 의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Q2를 무한대에서 요 R2로 위치를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기장 포텐셜이 있으면 1번에 의해서 2번 위치에 포텐셜이 생깁니다. 그래서 1번에 의해서 2번에 포텐셜에 따라서 Q2 해당되는 만큼의 일을 해줘야 됩니다. 외부 일이. 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아, 여러분이 봤을 때 Q1, Q2, Q3 이렇게 세 개 있을 때는 어, 뭔가 갖다 놔야 되는데 Q1부터 시작해서 0, Q2 갖다 놓을 때는 1이 있었기 때문에 텃세 부리고 있는 거죠. 1이 딱 전기장을 딱 만들고 있으니까 1에 의해서 1을 만들고 다음에 3번을 무한대에서 이렇게 갖다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3이 갖다 준다 그러면 이번에는 Q1도 있고 Q2도 있고 텃세 부리겠죠. 텃세 부리니까 그게 뭐냐면 2에 의해서 3번의 포텐셜을 만들어 주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1에 의해서 3번에 만들어주는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요 3번 Q3를 한 것이 총 그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네, 에너지입니다. 요 두 세 개 합한 것이 이제 이 Q1, Q2, Q3를 이 자리에 갖다 놓기 위한 총 에너지입니다. 총 에너지거든요. 일렉트로스타틱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Q2 V21, Q3 V32 플러스 V31인데, 아쉽게도 Q1에 대한 표시가 대칭성이 없거든요. 자, 이래 돼 있는데, 제가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인데, Q1, Q2, Q3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이 거꾸로 Q3, Q2, Q1 거꾸로 놓는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Q3, Q2, Q1 순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처음에 Q3를 갖다 놓을 때는 1이 0이 되겠죠. Q3를 먼저 갖다 놓는 경우에는 그죠? 그 다음 Q3 있는 상태에서 Q2를 무한대에서 이렇게 이용합니다. Q2입니다. 이게 R2거든요. 그러면 Q2를 옮길 때는 Q3가 있잖아요. 그죠? Q3가 있으니까 V의 3에 의해서 2번에 만들어주는 포텐셜에다가 Q2만큼의 일을 해줘야지 Q3가 있는 상태에서 Q2를 이동시켜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Q1. Q1을 이제 무한대에서 옵니다. 이렇게. R1 위치에 옮기는데, 이때는 Q1이 나중에 왔으니까, 그때 이제 뭐냐면 포텐셜이 2번도 있었고 3번도 있었으니까, 2번에 의해서 1번에 만들어주는 포텐셜. 다음에 3번에 의해서 1번에 맞는 포텐셜 두 개 합을 해서 여기에다 Q1을 해주면 이게 또 총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구한 거는 1, 2, 3 순서대로 갖다 놓고 얘 에너지 얼마냐 라는 에너지, 일렉트로스타틱 에너지가 되는 거고 전기 장애의 에너지가 되고 그 다음에 3번부터 3, 2를 했을 때 똑같은 에너지인데 두 개의 값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죠, 여러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1, 2, 3을 갖다 놓고 3, 2를 갖다 놓고 얘를 해보면 어차피 마지막 보면 얘는 서로 관계없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얘를 합합니다. 합하면 2배의 WE가 되는 거거든요. 2배의 WE가 되면서 어떻게 좌변이 되냐면 Q1에 V12, V13네. Q1에 V12, V
1, 3, 2에서 1, 3에서 1, 다음에 Q2가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잖아요. 그죠? 플러스 Q2에 V에 1번에 의한 2번, 그다음에 3번에 의한 2번을 되고, 그다음에 Q3 플러스에 Q3에 얘는 V에 2번에 의한 3포인트, 1번에 의한 3포인트 합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칭 성격으로 된 거죠. 뭐냐면 이 전체 에너지는, 두 배 에너지는 그 전하에다가 나머지 차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포텐셜 값 V1입니다. 그죠? 2번에 의한 1번, 3번에 의한 1번, 이 포텐셜. 그 다음에 2번은 1번에 의한 2번, 3번에 이거는 V2 위치에서 포텐셜입니다. 요거는 V3의 위치에서 포텐셜입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두 배의 Q1에다가 이 차지 Q1에다가 여기에서의 포텐셜 V1을 곱을 하고, 그 다음에 Q2에다가 여기에서 포텐셜 V2를 곱을 하고, 그다음 두 배에다가 여기 3 위치에서의 포텐셜이니까 얘를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되죠. 정리를 하면 W의 E는 이제 요 예제도 다음에 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주로 컨셉적인 부분을 많이 하게 되네요. 여기서 Q1에 V1, V1이고요. 플러스 Q2에 V2가 되고요. Q3에 V3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지고 보면 두 배니까 W 에너지는 2분의 1의 시그마 K의 Q, K의 V의 K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차지양에다가 전압을 곱한 양이 바로 그 총 현재 상태에서의 에너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 이게 디스크릿한 거잖아요. 그죠? 디스크릿한 겁니다. 근데 라인 차지 의한 거다 그러면 똑같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라인 차지면 2분의 1의 차지니까 인테그랄의 로 L의 V의 dl 프라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라인 차지에 의한 그게 라인으로 차지가 쫙 모여있기 위한 어느 정도 에너지를 넣어 이 컨피그레이션 만들어주기 위해서 총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고요. 왜냐하면 로 L의 dl 프라임이 바로 QK거든요. 그 다음에 서피스 차지는 2분의 1의 로 S의 ds 프라임의 V가 되고요. 이 서피스 차지입니다. 차지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로 볼륨의 V의 d 볼륨 프라임 이 볼륨 차지에 의한 총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보면 볼륨 차지가 이렇게 되는데 하나만 떼서요. 우리가 차지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을 때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분의 1의 로 V의 V dV 프라임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볼륨 프라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됩니다. 전하가 분포하고 있는 것에다가 그 위치에서 포텐셜 곱을 한 거거든요. 요걸 보니까 요거는 다이버전스 D라는 거를 예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2분의 1의 다이버전스 D에 곱하기 이 위치에서 포텐셜에다가 dV 프라임이다. 로 바뀌는 거죠. 얘가 이제 이걸로 바뀌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벡터 아이덴티티가 있냐면 요 두 개의 곱이 다이버전스의 스칼라에다가 벡터를 곱을 한 거를 다이버전스 취하게 되면 그레디언트 V에다가 D를 내적으로 취한 거하고 그 다음에 V에다가 다이버전스 D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벡터 아이덴티티가. 그 함수 두 개, 여러분 그거 알고 있지만, 뭐, dx에, 뭐, fg가 있을 때, f의 dg, dx, 그 다음에, g의 df, dx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하나, 두 개가 있을 때, 얘가 v이고, 얘가 d 벡터고 했을 때, 이거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요게 지금, 이 표시는 결국 이 표시니까 결국 이제 에너지는 WE는 2분의 1의 다이버전스의 V의 D의 마이너스의 그레디언트 V의 D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가 이번엔 뭐였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컬 E가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필드를 이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로 표현한다 그랬었죠, 그죠? 표현한다 그랬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좀 더, 보충 설명할 텐데, 그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이 필드가 되니까,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이게 2분의 1에, 여기 마이너스 그래프 V가 이 필드이기 때문에, 2분의 1에 이 필드에다가 D 필드를 곱을 하고, 볼륨에 대해서 한 거, 볼륨에 대해서 한 게 바로 총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미는 뭐냐면, 어, 전하가 분포하고 있을 때 그 전하량과 포텐셜을 고볼해서 전체 에너지를 구해도 되고, 전체 에너지. 혹은 특정한 위치에서 전기장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를 알고 있을 때 구해도 그 총 에너지는 구해진다는 겁니다. 장으로서도 에너지 구할 수 있고, 전하 분포와 포텐셜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앞에 거는 사라지고 없네 이거잖아요. 앞에 거는 이제 이거 보면 다이버전스 V 곱하기 D 이제 요게 dv 프라임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다이버전스 티어렘을 쓰게 되면 v d 벡터에 d s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얘기할 때 d가 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v가 r분의 1에 반비례하거든요. 그다음 면적이 4파이 r 제곱 뭐 dr 이런 식으로 비례하니까 그건 뭐냐면 면적에 비례하는 것은 r의 제곱에 비례하고 이 d 벡터는 4파이 r 제곱분의 형식으로 제곱에 반비례하고 포텐셜은 그거보다 한 단계 낮아서 r분에 비례하니까 얘 곱은 r 3승분의 r 제곱이니까 r분의 1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볼륨을 얘기할 때 이거 r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r을 무한대로 보내면 굉장히 큰 이 방향을 잡으면 뒤에 요게 0으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r분의 1에 1을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전체 에너지가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도 구해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사실 조금 빨리 하긴 했는데 처음에 말로 설명하다가 이거를 한 굴비 깨듯이 한번 쭉 설명을 해야지 제가 조금 자세히 계산하고 해줄 때에도 이 에너지에 대한 개념, 포텐셜에 대한 개념, 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를 구했을 때 그 상태의 일렉트릭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 왜 구하지? 라는 것을 의미가 나중에 이해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자세한 요 계산에 대해서 라인 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제 문제 풀면서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걸 보면 이제 WE가 결국 뭐냐면 여기 E 필드가 있고 D 필드가 있으니까 아까 D 필드가 뭐였냐면 D 필드가 입실론 제로의 E였거든요. 아까 제가 그 표현했었죠, 그죠? 일렉트릭 디스플레이스니까, 에너지는 여기에 이걸 딱 넣으니까 2분의 1에, 2로, 넣으면, 2로 넣으면 T가 입실론 제로니까 입실론 제로의 2의 제곱의 dV입니다. 혹은 2분의 1에, 2분의 2 입실론 제로분의 D 제곱의 dV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 일렉트릭 에너지가 보니까 전기장 하나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볼륨에 대해서 답한 거니까 단위 부피당 에너지, 그러니까 줄, 퍼, 메타 삼성은 전기장 알고 있으면 2분의 1의 입실론 제로의 E 제곱이든가 2 입실론 제로의 D 제곱이다 라는 건데요. 여러분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에너지가 있었죠. 아까 이 필드가 있었죠.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그 일렉트릭 필드가 세면 셀수록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 알죠, 여러분? 그건 아는데 그 에너지는 뭐에 비례합니까, 여러분? E에 몇 성에 비례합니까? E에 몇 성에 비례하죠, 지금? 제곱에 비례하죠, 지금. 그러니까 D에 제곱에 비례하죠. 여러분, 전기 회로 할 때 파워 있죠? 저항과 전류 관계에서 I가 흐를 때 R이 달려있다. 꼭 V를 걸어주고 R을 달아줬을 때 그 파워는 기억납니까, 여러분? 저항 R과 걸어준 전압 V가 있을 때 여기를 통해서 가는 에너지가 뭐입니까, 여러분? 파워. P는
기억 안 납니까? 나중에 하긴 할 텐데 일반물리 했던 거를 제가 얘기를 하고 회로에서 하는 거를 전기회로에서 배웠을 겁니다. I 제곱 R, R분의 V, 2분의, R분의 V 제곱 있었죠. 제곱이죠. 그러니까 I도 제곱이고 V도 제곱이 에너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장 에너지가 바로 이 E의 제곱에 대한 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직관적인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그 스케치하는 개념에서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했고요. 초반에 이 장치가 프로젝트 안 돼가지고 좀 더 그때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좀 말로 좀 설명 많이 했죠, 그죠? 말로 설명을 했는데 요 내용을 숙제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숙제는 이번에는 과제는 2주를 합쳐서 내는 겁니다. 뭐냐면 들어가 보면 3주차, 4주차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이번 거를 합쳐가지고 한 번 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면 압니다. 3, 4주 합쳐서 하니까 다음 주에 이제 전기장에 대해서 조금 더 계산을 하고 진행하고 복습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예.